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오늘의 일별 뉴스를 TTS로 들었을 때 편하게 들리도록 자연스러운 구어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는 먼저 세네 줄로 간단히 요약한 뒤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순서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부터 차례대로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국제 긴장 고조입니다. 한반도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외교와 협상도 병행되고 있어 상황이 불안정합니다. 북한은 이번 달에만 4번째, 올해로는 7번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 주장을 재천명하며 일부 선박에 대해 무력 행사를 한 정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적 행보와 동시에 미국과 이란, 그리고 한반도 관련 외교적 움직임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 지역 안보와 세계 에너지 해운 시장에 즉각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한반도와 페르시아만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외교와 협상이 병행되고 있어 상황이 불안정합니다. 북한 관련해서는 북한이 이달에만 4번째, 올해로는 7번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심포 인근에서 오전에 바다로 발사돼 약 140km를 비행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관련 시설이 있는 심포에서 쐈다는 점에서 미사일 유형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딴 발사가 대내외의 자위 능력과 협상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이며 대미 대화전에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성격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총장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심각히 진전됐고 우라늄 농축시설 추가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김정은은 핵 보유 지위를 되돌릴 수 없다고 천명한 상황입니다. 이란과 호르무즈 관련해서는 이란이 미국의 항구 봉쇄 조치에 반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제한을 재천명했고 해협을 통과하던 일부 선박에 대해 혁명 수비대 고속정이 총격을 가한 보고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원유와 항공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해운과 항공 운항, 유가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협상과 외교 상황을 보면 파키스탄의 중재하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 측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서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강경 압박과 인프라 타격 위협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협상과 군사적, 정치적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한편 한미북 대화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 공식 일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반복적 미사일 시험과 이란의 해협 통제 주장은 지역 안보 불안과 함께 양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행보이며 이는 전 세계 해운 에너지 시장과 외교적 긴장에 즉각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연준 의장 후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지만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절차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관련 정치 법적 분쟁이 금리와 인플레이션 전망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파월의 임기가 5월 15일 종료되는데 파월은 조사 완료 전까지 의장 대행으로 남겠다고 했고 트럼프는 대행이 되면 해임하겠다고 공개 위협하는 등 해임과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백과 갈등은 연준의 독립성, 정책 예측 가능성,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상세 내용입니다. 핵심 사건으로는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지만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절차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회 청문회는 4월 21일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는 제롬 파월을 상대로 한 법무부 조사가 중단되어야만 워시의 표를 주겠다고 버티고 있고 반면 워싱턴 DC 연방 법무관인 제닌 피로는 조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의 임기는 5월 15일에 끝나는데 파월은 조사 완료 전까지 의장 대행부로 남겠다고 밝혔고 트럼프는 만약 파월이 대행이 되면 해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했습니다. 해임이 현실화되면 파월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됩니다. 정책과 시장 영향 측면에선 의장 공백과 법적, 정치적 분쟁이 계속되면 연준의 리더십 불확실성이 커져 금리 결정과 인플레이션 관리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준 지연, 해임 위협,
소송 등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금리, 환율, 채권, 주식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준의 독립성과 내부 운영, 즉 의사결정의 연속성이나 위원회 구성 등이 흔들리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되어 인플레이션 억제나 경기 안정화 정책 수행이 더욱 복잡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단순한 인사 지연을 넘어서 연준의 역할과 독립성, 시장 안정성에 실질적 리스크를 주는 사안으로 금리 전문과 인플레이션 관리가 크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연료 가격과 공급 불안입니다. 에너지 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이란과의 분쟁으로 인해 휘발유 값이 올해 안에 갤런당 $3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울 수 있고 그런 수준 회복은 내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내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A 기준 약 $4.04, 가스버디 기준 약 $4.05로 2월 말 전쟁 발발 이전에 약 2.9잉스 2.98달러보다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또한 제트 연료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은 향후 몇 달간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항공 운항의 혼란과 결항, 지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입니다. 에너지 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이란과의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 혼란 때문에 휘발유 값이 올해 안에 갤런당 $3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내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A 기준 약 $4.04 또는 가스버디 기준 약 $4.05로 2월 말 전쟁 발발 전에 약 2.90에서 2.98달러 수준에 비해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라이트 장관은 가격이 일주일가량 전에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며 분쟁이 해소되면 서서히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완전한 회복, 즉 갤런당 $3 미만으로 내려가는 것은 분쟁 종결 시점과 내년까지의 기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급 충격의 핵심 원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이 해협을 통해 전 세계 해상 원유의 약 5리 이동하는데 이란의 공격과 봉쇄 조치, 유조선 공격 사례들이 이어지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공 연료, 즉 제트 연료 분야도 심각한 공급 부족과 차질을 겪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계없이 향후 몇 달간 유럽을 중심으로 항공 운항 혼란과 결항 지연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비축 방출 등 완화책들이 있지만 분쟁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연료 가격과 공급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 출범입니다. 테슬라가 텍사스의 주요 도시인 댈러스와 휴스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공식 계정과 일론 머스크가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앞좌석에 운전자나 모니터 없이 주행하는 모델 Y의 모습이 담겼고 서비스 구역을 표시한 지도 이미지도 게시됐지만 운행 차량 수나 요금 등 구체적 상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출시는 오스틴 시범 배치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라이드 헤일링 시범을 연장한 것으로 구글의 웨이모나 아마존의 주옥스 등과 경쟁하는 가운데 테슬라가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로 사업축을 전환한 핵심 성장 전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입니다. 테슬라는 텍사스의 댈러스와 휴스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공식 X 계정과 일론 머스크가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앞좌석에 운전자나 모니터가 없이 주행하는 모델 Y가 담겨 있었고 서비스 구역을 표시한 지도 이미지도 게시됐습니다. 다만 운행 차량 수나 요금 등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상세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출시는 지난해 오스틴에서의 시범 배치에서 시작된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오스틴 시범 때는 초기에는 안전 모니터가 탑승했으나 이후 안전 모니터가 제거된 사례가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의 라이드 헤일링 시범도 이어졌습니다. 로보택시 확장은 구글의 웨이모, 아마존의 주옥스 같은 경쟁자들과의 경쟁 속에서 테슬라가 인공지능